이 영상에서 제 스윙 투자의 매매법을 공개를 합니다. 저는 스윙 투자의 90%를 요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요걸 그냥 저는 윤타기법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려요. 안녕하세요, 윤타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평선 영상은 이 영상이 뼈대가 될 겁니다. 일단 우선 이 영상 내용부터 마스터하시고 다른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프로그램을 켜고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지금 이 차트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로 뒤덮여 있는 건 아니시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보자들에게 수많은 보조지표는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기준이 여러 개가 되면서 의사결정에 방해가 됩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주식 공황장애가 옵니다. 보조지표가 쓸모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보조지표를 어설프게 화면에다가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제대로 내가 쓸 줄 아는 하나의 보조지표만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보조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실전 매매에서도 유용하게 쓰는 게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실전 투자에서 이동평균선은 많이 활용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캔들과 거래량입니다. 혹시 캔들과 거래량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셨다면은 여기 본문과 링크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두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매일 계산이 됩니다. 이동평균선의 본질은 주가의 방향성, 즉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 본질을 모르고 이평선을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줄임말로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평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평선 세팅은 내가 원하는 주기, 색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15일로 바꾸고 싶으면은 요거를 지우고 15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60일선을 안 보겠다 이러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굵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얇은 것보다는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변경해서 실전 매매 써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분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은 5일간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방향성, 그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간의 움직임, 방향성,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60일, 120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는 이 이동평균선에 요게 영상의 핵심입니다. 뒤에도 꿀팁이 있으니까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위쪽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상승이다. 5일 동안은 상승의 추세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21선의 이평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20일 동안은 하락 추세였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60일선이 밋밋해요. 60일 동안은 횡보였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의 핵심은 추세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동평균선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지지저항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지저항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캔들이 있어요. 이 캔들이 있는데 이 위에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은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캔들 밑에 이렇게 이평선이 있으면은 요거는 지지로 작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실전에서 무슨 이평선이죠? 네. 20일 이평선이죠. 20일 이평선이 캔들 밑으로 갔는지 위로 갔는지 그 부분을 실전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워낙 20일 이평선 지지나 돌파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많이 깨고 올립니다. 그런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기보다 보조지표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가늠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는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지지로 작용하는 이평선은 며칠선일까요? 여기 있으니까 잠깐 멈추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캔들 차트보다 밑에 있으면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지지로 작용하는 이평선은 이 시점에서는 5일선이죠. 자,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저항이 며칠선이죠? 네, 5일선이 저항으로 잡혔어요. 21선도 저항으로 받쳤고요. 뭐 61선과 121선도 저항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 여기까지는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지금의 저항은 5일선과 21선은 돌파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추세가 돌아왔다라고 차트 분석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이 막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지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21선입니다. 뭐 21선 관련해서는 수많은 영상에서도 있듯이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해요. 뭐 조금 변형돼서 뭐 깨고 올리기도 하고 뭐 그 돌파를 못 막기도 하는데 여전히 하나를 뽑자면은 21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20일 이평선은 생명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황금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많이 하죠. 황금선으로.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단타와 단기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20일 이평선을 왜 생명선이라고 말할까요? 20일 이평선은 한 달 동안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 주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리고 토일, 요일을 빼면은 이게 5일, 그리고 한 평균 4주라고 치면은 그게 20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거래일을 20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꿀팁인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장기 평선 중에 하나가 240일입니다. 그게 1년선이에요. 1년선. 그러니까 20 곱하기 12달이니까 240일이죠. 요것도 장기 평선에서 하나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평선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0일 이평선이 왜 중요하냐. 이격률, 볼린저 밴드, MACD와 같은 보조 지표도 모두 21선을 기준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개인 그리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이 한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20일 이평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인내심이 평균적으로 한 20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소설도 써봅니다. 이평선들의 위치에 따라 정배열과 역배열 차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정배열이 뭐냐면요.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121선. 이게 차례대로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해요. 5일, 그 다음에 20일, 60일, 120일. 이 정배열 차트의 특징은 뭐죠? 주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우상향 차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정배열 차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평선을 가지고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역배열은 위에서부터 반대입니다. 120일,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20일, 그리고 5일선으로 배열된 모습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는 정배열과 역배열 중 어떤 차트를 봐야 할까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역배열 차트를 봐야 될까요? 계속 가격이 싸지니까 점점 싸지니까 계속 살까요? 그러다간 아마 현금이 다 없어질 거예요. 내가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했지만 지하 10층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 안반수까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대기업 투자자. 대기업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카카오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 충분히 싸졌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몰빵했는데 더 내려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평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반등이 오더라도 엑싯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배열 차트를 보냐? 정배열 차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무섭죠? 그러다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100층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2층에서 떨어지면은 다리가 접질리지만 100층에서 떨어지면은 이건 거의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정배열에서 묶여버리면 이 고점에서 묶여버리면은 한순간에 계좌가 나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차트를 봐야 될까요? 이 영상에서 제 스윙 투자의 매매법을 공개를 합니다. 어떤 차트를 봐야 되냐면요. 역배열 차트가 추세가 도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들어갑니다. 자, 역배열 차트가 정배열로 추세를 전환했을 때 우리는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스윙 투자의 90%를 요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요걸 그냥 저는 윤타기법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려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조지표 없이 이동평균선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평선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다른 보조지표가 사실 필요할까요?
초보자라면 이 이평선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칼, 활, 총, 도끼를 다 갖고 있더라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여러 가지 무기를 쓰는 것보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만 있다면 전장에서 이길 확률을 높입니다. 주식 투자는 돈을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실전입니다. 제가 참 많이 표현하는 예시인데요. 여러분들은 장군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장군입니다. 투자금은요, 병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사를 잘 훈련시켜서 전투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장군이 똑똑해야겠죠? 똑똑하지 않으면 병사들이 이탈하거나 오히려 지휘관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돈을 가지고 벌이는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이동평균선 말고 다른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다 알면은 이동평균선 다 아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해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